자,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이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에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 혹은 뭐 성역 도시, Sanctuary City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러한 도시에 있는 미국의 공항에 대해서 국제 여행객과 화물 처리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비공개적으로 경고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이런 발언은 멀린 장관이 지난 13일, 지난주 수요일인데 그때 워싱턴 DC에 있는 국토안보부 본부에서 미국 여행협회에 속해 있는 여행업계 경영진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던 중에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 국토안보부 예산 분쟁 당시에 공개적으로 위협을 가했던 멀린은 지난주 비공개로 여행업계 임원들에게 국토안보부가 여러 주요 공항에서 국제선 여행객의 입국 심사 및 화물 통관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는 덴버, 필라델피아,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그리고 워싱턴 DC의 덜레스 국제공항까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애틀랜틱이라고 있는데 디 애틀랜틱이라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좌파 매거진인데 이 매거진에서는요, 지난 목요일 어제 보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세관국경보호국, 그러니까 CBP라고 하죠. 세관국경보호국 인력을 감축하거나 철수시켜버림으로써 이 피난처 도시에 있는 공항의 국제선 운항을 제한할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통관이 없어져 버리니까 입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뭐 통관을 해야, 그래야 외국인들이 미국에 오려면 공항에 딱 내려서 공항에서 통관을 해야 되는데 통관 담당 직원들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가든가 국내선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뭐 공항으로 가든가 뭐 방법을 따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2026년 월드컵 이후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치가 항공여행 및 화물 운송에 치명적인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월드컵이 당장 올 여름에 열리게 되는데 월드컵 할 때 막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국제공항을 이런 식으로 폐쇄해버리면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월드컵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추측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피난처 관할 구역, 이것이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sanctuary라는 이 피난처라는 것은요, 연방 이민 단속 기관과의 협력을 제한하고 협조하지 않는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도시나 카운티 혹은 주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법영장이 없는 한은 이민세관 집행국의 구금 요청을 거부하거나 불법 이민자를 식별하거나 연방 구금시설로 이송하는데 지역사법기관의 지원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잡았는데 범인입니다. 무슨 이유로든 하여간 잡았습니다. 범인입니다. 그래서 구치소로 집어넣는데 그런데 불법 체류자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불법 체류자인지 아닌지 원래 신원조회를 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일단 경찰이 잡았으면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는 확인을 할 수밖에 없죠.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잡아온 사람이. 그런데 이 누군지 조사하다 보면은 이게 불법 체류자다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연방이민국에다가 알려주지를 않고 그냥 내보내주는 겁니다. 보석금 냈어, 나가.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보니까 성역 도시 혹은 이제 피난처 도시 뭐 이런 것이죠. 지지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이민자 커뮤니티와 지역 경찰 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민들이 이민 관련해서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내가 불법 체류자인데, 예를 들어서요, 제가 불법 체류자인데 근데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 만났는데 경찰에 신고를 못해. 내가 불법 체류자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피난처 도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너의 이민 신분 상태와 관계없이 경찰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고 나쁜 놈들 잡아주는 사람들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한테 얘기해. 이렇게 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사회가 안정을 찾는다. 이게 지금 친이민 옹호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범죄를 키우는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3차 피해들이 정상적인 시민들한테
아무 죄 없는 시민들한테 발생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했던 운전사고입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운전자가 불법 체류자다. 알고 봤더니 무면허, 무보험이더라. 누가 책임질 겁니까? 불법 체류자이다 보니까 운전면허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주가 미국에서는 뭐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주가 그렇죠. 거기에다가 운전면허증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이 없으니까 당연히 보험도 없는 거죠. 근데 보험도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그런데 운전을 하고 다니더라. 어떻게 불법으로 다 차를 구해서.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다?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하루 이틀 벌어지는 게 한두 번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전국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무조건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경찰한테 그 사람들이 피해 당하지 않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면서 뭐 이민 친이민이니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써가면서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을 저희가 지금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모든 인간사에 장단점이 있겠으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피난처 정책은 백악관과 지방정부 간의 반복적인 갈등 요인이 됐습니다. 당국자들은 이민 단속 요청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실제로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미국 국경 관리, 이민, 세관 통관 업무는 연방 정부의 독점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래 독점적인 권한이 국토안보부에 있기 때문에 국토안보부에서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피난처 도시에 있는 국제선에는 우리 CBP 요원들 파견 안 할 거야. 다 철수시킬 거야. 일 못해. 외국인들은 그 공항 와도 미국에 못 들어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멀린 장관이 실제로 주요 허브 공항에서 CBP 인력을 철수하려고 하면 그러면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해당 주정부라든가 항공사들이 즉각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내고 소송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헌법 제1조 9항 6호에 보면은요, 이런 게 있답니다. 통상이나 세입 규정으로 어느 한 주의 항구를 다른 주의 항구보다 우대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항구는 포트를 이야기하는 건데 출입국 포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공항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헌법에 이러한 내용이 차별하지 마라. 예. 이 항구들 차별하지 마라라고 헌법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피난처 도시에 있는 공항에서 국제선 이용 못할 거야 라고 멀린 장관이 집행을 해버리면 위헌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에도 문제가 있다.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이 국토안보부의 이러한 결정, 국제선 운항 중단하겠다라는 결정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지 권력 남용인지 이런 부분들을 법원에서 따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여행업계에 대해서 압박을 넣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피난처 도시 정책을 쓰고 있는 행정가들에게도 압박을 넣는 그러한 정치적인 압박수일 수는 있겠으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애틀랜틱 매거진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정부가 이 계획을 실제로 강행하더라도 북미 전역에서 개최되는 FIFA 월드컵이 끝나는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계나 업계 모두 멀린 장관의 발언이 실제로 집행이 된다기보다는 정치적 압박용 카드 정도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압박을 할 정도로 심각하게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주, 도시 이런 곳들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너무 양성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로 제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불법 체류자들이 열심히 사는 정말 생계형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자가 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하게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다수가 그렇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해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의 허점이 돼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허점이 돼서 범죄자들이 몰려들게 되고 범죄자들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게끔 보장해주는 아주 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는데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로 다시 풀려납니다. 대담해진 불체자들은
어차피 나는 이 땅에서 불법 체류자인데 뭐 쫓겨나면 그만이지 더 과감하게 죄를 저지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했다가 잡혀왔는데 불법 체류자인데 그냥 풀려났습니다. 나중에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사례는 한두 건이 수백 건입니다. 수백 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끝까지 불법 체류자들을 옹호해 주면서 자기네들은 친이민 정치를 한다라고 내러티브를 펼치고 있고 이거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고 그리고 실제로 불법 체류자들을 양성하면서 불법 선거에 이용을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이고 시민권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명단에 유권자 등록을 시켜줬다라고 폭로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 선언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들 진짜였어? 그런 일이 진짜 있었던 거야? 하고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문제를 이게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뉴욕이라든가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운전면허증을 줍니다. 불법 체류자들한테도.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취업 비자도 없고 신분증도 없는데도 이 사람들한테 상업용 운전면허증을 줍니다. 컨테이너 트럭 몰고 다닙니다. 그런데 허가받은 그 주에서만 몰고 다니느냐? 아니죠. 전국을 누비고 다닙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컨테이너 몰고 다닐 수 있는 상업용 운전면허증을 받은 불법 체류자가 플로리다까지 와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3명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다 보도해드렸던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더피 교통부 장관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취소해버리겠다. 좀 허가 다 취소해버리겠다. 심각한 일들이 불법 체류자 때문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의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는 하나 하지만 그 정도로 심각해져 있는 이 문제를 전 국민들이 지금 알고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